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하기 많이 힘들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한국 체육사 한번 공부를 쭉 빨리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00 책 다 샀죠? 설마 책 안 산 건 아니죠? 그죠? 책 샀다고 다 가정하고요.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사 219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219페이지. 자, 제가 이제 내드리는 과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고 한번 거의 뭐 짜집기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한 번쯤은 하시면서 한번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체육사의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지나쳐 보면, 복습을 해보면 체육사의 정의와 의의 좀 중요하다 그랬다, 그죠? 한마디로 체육을 공부한, 학문을 공부한 그런 박사님들이, 그런 체육 학문을 한 연구가들이 자신들의 학문을 합리화시키고 좋은 쪽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통 217페이지 전통 체육기부터 태동 성장기, 융성기, 암흑기, 발전기. 자, 전통 체육기에서는 우리가 싸웠다. 싸움. 그럼 당연히 뭐다? 무사체육. 그죠? 군사체육. 왜? 우리 땅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 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요. 217페이지 표를 한 번만 더 보게 되면 전통체육기는 무사체육 시대, 그리고 어떻게 그 무사체육, 군사체육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무예를 연마했고 닦았다, 맞죠? 그 다음에 태동 성장기 때는 이제 좀 꿈틀거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체조 동그라미 쳐볼까요? 병식 체조, 보통 체조, 학교 체조, 근대 체육. 자, 이게 스웨덴의 여러분들 이제 근대 올림픽에 이제 근원지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나중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처음에 체조를 여러분들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시대 구분 오른쪽에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가보경장 근대학교라고 되어 있죠. 가보년에 우리 을상인이죠. 가보년에 1894년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문호가 여러분들 개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나라 문이 딱 닫혀있던 문이 열려버리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흥선대원군이라는 그 왕이요, 여러분 그거 다 몰라도 됩니다. 왕이 나라를 아무것도 해외 문물이나 그런 발달된 그런 선진화된 그런 것들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나라는 자급자족하겠으며 우리 민족의 얼과 역사를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쇄국 정치를 냈어요. 쇄국 정치. 뭐라고? 쇄국 정치. 나라 문을 잠궈버렸어. 자물쇠로. 쇄국 정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는 수많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우리 일본 외놈들한테 침략을 당하다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경술국치가 뭐죠? 경술국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정말 뼈아픈 역사지만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일본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치하에 들어가죠. 그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체육이라는 명분으로 체조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체조는 목적이 뭘까요? 체조 앞에 보면 뭐가 적혀 있죠? 그렇죠. 병식 체조, 보통 체조, 학교 체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병식, 학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보통 체조.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 없다. 희, 노, 에, 라. 인간의 이 본성이 하나도 없고 그냥 기계처럼 줄 딱 쏘고 종대, 횡대. 즉 이 체조를 일본 놈들이 왜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르쳤다.
통제를 해야지 어떻게 돼?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가르쳤다. 그래야지 어떻게? 군대도 끌고 가고, 싸울 때 총알 가지고도 끌고 가고, 일도 부려먹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체조를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공으로 하는 거, 우리가 볼로 하는 볼 운동 있죠. 볼 운동 절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네들은 하고 있어. 왜? 저거들은 즐겨야 되고, 저거들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체조만 체조만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질서 유지. 또 순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때부터는 우리나라의 체조가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 우리 조선인들한테 체조를 많이 가르쳤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중국을 잡아먹고요, 천일전쟁을 하고 이제 미국 본토까지 잡아먹으려고 미국 본토까지 잡아먹으려고 이것들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미국을 침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뭐라죠? 히로시마에다 원자폭탄을 투하해버리죠.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드디어 이제 융성기의 스포츠를 체육을 맞이합니다. 융성기가 뭐죠? 융성. 되게 발달되고 지능된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가 1939년에서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되기 직전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여러분들 8월 15일이 광복절인 건 알고 있죠? 광복이 뭐다? 빛, 광자의 회복할 복. 그래서 우리가 빛을 되찾았다고 해서 광복절입니다. 자, 우리는 그때까지는 뭐다? 체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군사훈련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체육을 통제했다. 체조로 특히요.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딱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뜨려지면서 어떻게 됐다? 일본이 패망을 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다. 그 이후로 우리가 현대체육활동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선사 삼국시대 우리가 체육을 공부를 자 해볼게요. 자, 선사는요, 우리 역사가 선사는 역사가 시작되기 전, 그 전에를 갖다가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벽화라든지 어떤 전해 내려오는 그런 구술, 전설, 그런 것들에 인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선사 및 부족 국가 시대의 생활과 문화. 주로 자연 동그라미. 자, 야생동물 동그라미 같은 생활을 했다. 그죠? 직립보행, 불을 사용하면서 도구의 제작, 식물 채집 등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나갔다. 불의 사용 동그라미, 도구 사용, 도구 제작 동그라미. 시간이 흐르면서 촌락을 형성하였고, 촌락이 뭐죠? 조그마한 가족보다는 조금 더 큰 가족들이 몇 가구가 더 많이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촌락이라고 하죠. 공동체 동그라미, 수렵과 채집 생활 및 생존을 위한 신체 기량이 중시되었다. 맞죠? 주로 자연에서 사니까는 나무에 올라가야 되고, 짐승을 잡아 먹어야 되니까는 짐승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나운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나운 짐승이 쫓아오니까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뛰어 올라가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체를 단련하고 어떤 이런 신체 기량, 사냥하는 기량, 채집하고 수렵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신체를 계속해서 단련시켜가는 거예요. 그죠? 자, 선사 및 부족 국가 시대의 신체 활동. 선사 시대의 신체 활동은요, 생존을 위한 신체 활동. 맞죠? 먹어야 되니까. 잡아먹어야 되고. 아니, 내가 잡혀 먹으니까. 두 번째. 자, 기억에 뭐가 있죠? 궁술, 사냥. 자, 궁술 사냥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나요? 아니죠. 먹고 살려고. 그 자체가 바로 생존이었어요. 활을 쏘고, 그리고 우리 돌을 던지고, 달리기, 주, 던지기, 투, 우리 던지기 뭐라죠? 투척이라고 하죠. 투척. 그리고 때리기, 격투기. 자, 경험을 통한 체력 단련의 방법을 체득을 했다. 사냥돌은 뭐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말장난이에요. 이 돌멩이 들고 집어 던져서 머리 깨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짐승을.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투력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활은 활 그대로. 자, 3번 볼까요? 생산과 전투를 위한 타제석기. 타제석기가 뭐다? 그냥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돌이 있으면 주먹만한 돌을 딱 잡고 딱 떼기 쉽다는 거. 그게 타제석기라 그래요.
뗀석기라고 들어봤죠? 뗀석기, 구석기, 간석기 들어봤죠? 타제석기 떼서 때리고 찌르고 뭐 그랬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더 그 돌을 가지고 그 사용했던 그 시대 중에서도 굉장히 초창기입니다. 뗀석기, 타제석기. 자, 타제석기의 사용은 스포츠 기술이기도 하며 생존을 위한 신체 활동이 놀이 및 유희는 즐겁다 동그라미 수단이 되었다. 즉 뭐다 삶의 그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달리고 뛰고 수영하고 뭐 그렇게 던졌던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가 체육 활동으로 봤다. 언제? 기록이 없는 선사시대니까. 선사시대. 오케이. 자, 성년의식과 주술의 신체문화. 성년의식이 뭐죠? 우리가 5월 1일이 맞나? 5월 1일이 맞나요? 성년이 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5월 이제 20살이 되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여러분들 실업에 가서 5월 1일 한번 찾아보세요. 5월 1일이 성년의 날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때 되게 되면 그 마을에서 부족에서 그런 촌락에서 어떤 행사가 열려요.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어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뭐 테스트도 해보고 얼마나 그 가족의 그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잘 알고 있는지 밑에 점프업 이해 한번 볼까요? 작년에 기출됐네요. 생활에 필요한 기술 동그라미, 지식 동그라미 가르치고 성인이 됨을 축하하기 위해 행하던 의식으로 보통 성년식이라고 한다. 그 위에 보면 필요한 규범, 가치, 부족의 역사,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등 이런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이제 어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의식을 했다는 게 바로 성년의식입니다. 저 밑에 부족 국가시대 신체활동 동그라미 여러분들 35개 쳐도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죠. 농경사회 동그라미 생산기술과 전투기술이 분화가 되었다. 맞죠? 무슨 말이죠? 제일 처음에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자체가 그냥 나한테는 생존 전투기술이었고 그게 생산기술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마을을 이루고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강물을 따라서 마을이 형성되니까는 우리가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여기서 곡식을 재배하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먹으면 일로 이동하고 다 먹으면 강을 건너서 이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채집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을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 마을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투 기술 이것들로 나누어졌다. divided 됐다는 거죠. 자, 농경사회의 발달로 생산기술과 농경사회의 발달로 정착을 하게 되고 농사기술에 필요한 힘을 쓰는 사람과 기술과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기술이 분화되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뭐가 있죠? 농민과 병사가 점차 역할이 분화되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무기가 생산되면서 궁술과 기마술이 뭐죠? 말을 타고 칼을 쓰고 창을 휘두르는 이런 기마술이 발달이 되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백날 밑에서 칼 들고 설쳐도요. 유비, 간우, 장비 어떻게 합니까? 삼국지에 보면 말 타고 장비가 어떨까요? 그 창 들고 한번 쑥 지나가면 어떻게 목이 막 공중에 막 날아다니죠. 다릅니다. 그래서 기마술이 굉장히 고구려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기마술 훈련을 많이 했죠. 고구려 만주벌판. 여러분 만주가 어디입니까? 만주가 어디죠? 만주. 우리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나? 조금 살쪘나? 오케이. 이까지가 옛날에 고구려.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었는데 통일신라가 요래가 거기라고 어떻게 해요? 나당 연합군으로 이것들이 백제 고구려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죠. 통일신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땅을 갖다 이만큼 쑥 잘려버렸다. 뼈아픈 역사죠. 자, 무기가 생산되면서 궁술과 기마술이 발달이 되었고 제철 행사를 통해서 공동체 개인의 일체감을 충족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점점점 우리가 농사가 시작되고요. 우리가 마을을 지키기 위한 병사와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생겨났다고 했죠. 무기가 생산되면서 궁술과 기마술이 발달이 되었다. 궁술 뭐 옛날에는 그냥 돌을 툭 떼가지고 나무에다가 툭 이렇게 붙였는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그 돌 끝을 더 어떻게 날카롭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딱 하니까 더 짐승의 목을 또 한 번에 옛날에는 앞전에는 기술이 없으니까는 그냥 둥글둥글 뭉실한 이 활촉이 꽂혀도 안 죽는 거야. 깊이도 안 들어가고. 근데 이제 기술이 연마되고 발달이 되면서 찌르니까 바로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더 정교해졌다 무기가. 그리고 제천행사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요 밑에 있는 거요. 고구려 동맹, 신라, 가배.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가 좀 의지, 용기, 투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렵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연결고리들을. 뭐 고구려는 뭔가 우리 똘똘 한번 뭉쳐보자. 우리 한번 동맹을 맺어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고구려 동맹. 신라는 뭔가 여성미가 넘치는 것 같고요. 되게 막 하늘하는 것 같아. 가베라는 말 그 뜻도 되게 뭔가 되게 막 가녀릴 것 같잖아요. 신라. 예, 동원신라 노래가 뭐지? 노래가 있는데 신라, 가베, 영고, 요거 따가지고 외우고요. 3화는 수린날 이게 바로 5월달의 단오입니다. 단오. 10월째는 뭐 10월 상달이라고 하는데 적어 놓으세요. 수린날 옆에다가 단오. 그리고 10월째 옆에다가는 상달이라고 적어 놓으면 됩니다. 저도 이거 오랜만에 공부를 안 하다가 하는데 옛날에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게 단오고 10월 상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고구려 동맥 신라 하늘 가베 부여 영고 동해 무천 고구려랑 동해가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동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지역 나라 이름인데 부족 이름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제천의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맹하고 동해하고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동해는 나라고 동맹은 제천의식이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끔 외워보도록 합니다.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 체육 넘어갔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 삼국시대의 사회와 교육, 삼국시대의 사회. 유교와 불교가 도입되어 정치와 교육,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교도 불교도 둘 다 서로가 공존을 하면서요. 정치로도 쓰이고 종교로도 쓰였다. 드디어 삼국시대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삼국시대에서는 이제 우리 부족국가가 아닙니다. 뭐죠? 부족국가가 아니라 드디어 삼국시대부터는요. 고구려 누가 세웠어요? 그렇죠. 동명왕이 세웠죠. 동명왕. 우리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주몽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자, 부족국가에서 드디어 이제 삼국시대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왕. 그렇지. 왕이 생겨납니다. 왕이 생겨나니까 그 밑에는 신하들이 생겨나죠. 신하. 그 밑에도 신하. 계급이 점점 어떻게 된다? 세분화된다. 계급이 1레벨, 2레벨, 레벨 3, 레벨 4, 레벨 5 점점 올라가서 결국에 왕이 된다는 거. 권력, 왕. 자, 그거를 감안하고 한번 볼게요. 삼국시대의 사회에서는요, 유교 동그라미 불교가 도입되어 정치와 교육,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불교는 삼국시대의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전반전 후반전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넓은 지역과 넓은 그 과거 그 현재 미래 그런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자와 유교가 문자 생활과 교육 활동의 주요 수단이었다. 자, 삼국시대 교육에서요, 고구려 한번 볼까요? 고구려. 중요합니다. 이때 별표 많이 쳐놓으세요. 고구려는 태학이 있었어요. 태학은 뭐다? 국가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귀족 자제 교육을 담당했다. 자, 경당, 평민 자제의 교육을 담당했다. 고구려는 뭔가 고구려가 웅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학, 그 다음에 태학보다는 좀 가벼울 거 경당.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태학,
가벼울게요. 태학은 우와 웅장하고 우와 클테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합시다. 한문이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경당. 경당은 뭐다? 태학이 반대니까 경당. 평민자재. 태학은 뭐? 귀족. 자, 백제는요. 박사라는 교육기관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 박사, 닥터, PhD, 학사, 석사, 박사 그게 아닙니다. 그냥 박사라는 이런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입니다. 자, 교육 담당 관직으로 모시박사, 의박사, 역박사, 오경박사 등을 두었다. 박사는 의학기관이면서 또 그 지금처럼 말하는 그 박사 어떤 자격을 이렇게 부여했다고도 보시면 되겠네요. 모시박사 뭐다? 모시 동그라미 옷. 의박사 맞아 진짜 우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굉장히 의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이었잖아요. 옛날에는요 의사가요 피를 보기 때문에 사람을 가르고 깁고 찌르고 피를 흘려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한 중인 정도 될 겁니다. 중인. 귀족이 있고요. 양반이 있고요. 중인이 있고요. 서민이 있고요. 평민이 서민 평민 똑같고 천민 노예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백제는 그렇게 역박사는 뭐다? 역박사는 이제 우리가 음향 저런 태양 그다음에 일조량 맞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일조량 그다음에 광수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박사라고 했고요. 오경박사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나오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화랑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다 그죠? 우리 화랑도는 굉장히 멋진 청년 단체였습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운동 잘하고 음악까지 잘하고 미술까지 잘했다. 한마디로 완벽한 지금의 이야기를 따지면은 그렇죠. 서울대 갈 수 있는 육군 사관학교 생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똑똑하고 잘생기고 머리 좋고 음악 미술 잘하고 한마디로 지덕체를 다 갖춘 그런 문무를 겸비한 지덕체 이런 거 다 갖춘 이걸 우리가 전인이라고 그래요. 전인 whole person whole person 모든 걸 다 갖췄다. 알겠죠? 우리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진짜로 마음도 따뜻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청년들이었어요. 청년. 나중에 신라가 그 삼국을 통일하면서 통일신라가 됐죠. 그때 굉장히 큰 전쟁에서도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신라 화랑도 있죠. 세속오계를 바탕으로 한마디로 세속오계는 뭐냐면 그 화랑도를 이끌어가는 법칙, 규범, 가치였어요. 세속오계를 바탕으로 문무를 겸비한 인재양성의 목적을 둔 청소년 교육단체다. 진흥왕 때 조직이 체계화되었다. 진흥왕 여러분들 진흥왕이 언제고 언제고 그런 걸 갖다가 중요시하지 말고요. 우리가 진흥이 뭐죠? 체육 진흥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진흥왕 때 제일 잘 나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때 화랑도가 제일 큰 역할을 했다고도 보셔도 되고 아무튼 진흥왕 때 화랑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자, 도덕적 품성, 미적 정도 다 갖췄다 맞죠? 지, 덕, 체, 신체 달력, 덕, 미, 신체니까 체, 국학, 유학의 교수 및 연구와 관리의 양성의 목적을 둔 귀족자제의 교육기관. 그러면 고구려 태학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고구려 태학, 신라에는 국학. 자, 점프업 2에 세속오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평왕 때, 진흥왕 때 아닙니다. 진평왕 때 원강이 화랑에게 일러준 5가지 계율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 그런 겁니다. 자, 사군이 군, 임금군자죠. 한문 다 몰라도 됩니다. 충성으로 임금을 섬겨라. 군, 임금을 충으로 섬겨라. 사친요, 부모를 섬길 때는 효도를 다해서 섬겨라. 사친이효, 효 나오면 부모. 교우이신, 교우이신이 뭐죠? 버두자를 쓰죠. 버우자. 신의를 바탕으로 친구를 사귄다. 버우. 살생유택, 생명체를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죽여라. 그런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생을 살인할 때 죽일 때는 있을 유자 그 다음에 가려서
선택을 해서 죽여라. 임전무퇴. 전쟁에 임하면 무 없을 무 퇴하지 마라. 너무 다 멋진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관학교 가면 항상 화랑도의 그런 정신들을 막 어디에다 비석에도 새겨 놓고요. 그래도 뭐 어떤 되게 막 말 타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건물에다가도 굉장히 많이 그려놨습니다. 삼국시대의 체육 볼까요? 삼국시대의 무예. 자, 기마술, 궁술, 각적 동그라미 치고요. 현대의 씨름입니다. 씨름. 한번 읽어볼까요? 강력이라고도 하고 각키라고도 하고 상박, 쟁교로도 불린다. 수박을 먹는 수박이 아니고요. 푸기 스포츠입니다. 주로 손을 써서 겨룹니다. 수박. 입산수련, 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애착심을 그 국토가 뭐냐면요. 좀 이따가 나오지만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점프업에 보면 화랑도의 체육 사상이 있거든요. 불국토 사상이라고 있어요. 불국토 사상은 뭐냐면 부처가 지키는 부처의 나라인 국토, 우리 국토 대장정 하잖아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국토가 바로 신라예요. 불국토 사상은 뭐냐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처의 나라인 이 국토 신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상으로 불교와 편력 활동이 연계되어 있다. 편력이 뭐냐면 적으세요. 음악. 그렇죠. 자, 삼국시대. 자, 편력 밑에 볼까요? 220페이지. 화랑도의 야외 교육 활동 교육 과정으로 입산수련 한다 그랬죠. 입산수련을 해서요. 각종 신체 활동 및 음악 동그라미, 음악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삼국시대의 민속 스포츠와 오락, 수렵, 사냥, 축구. 이때는 여러분들 가죽 짐승을 잡고 나게 되면은 돼지 오줌포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안 터져요. 거기다 공기를 넣어가지고 발로 차는 한마디로 축구의 원조라고 보면 됩니다. 원조. 서민들이 하는 거. 근데 이제 나중에 귀족들이 하는 거 보면 축국이라는 게 나오는데 축국은 그래도 조금 더 고급진 그런 공들을 만들어서 귀족들이 어떤 뭐 궁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그리고 분명히 이때부터는 귀족 신분, 서민 신분, 평민 신분, 천민 신분이 나눠진다고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가 쫙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놀이를 하더라도 귀족들은 더 스포츠답고 더 재미있고 더 고급지고 서민들은 어디서 뭐 본건이 있으니까 그죠? 본건이 있으니까 굉장히 따라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어떤 그런 물건들이 없고 기구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편력 좀 중요합니다. 자, 삼국시대의 민속 스포츠와 오락. 민속 스포츠가 뭐죠? 민속 스포츠. 그렇죠. 전통적으로 하는 스포츠. 그 어떤 나라나 지역이나 그런 촌락에서요. 자, 수렵. 축구. 이제 축구 나오네. 가죽 주머니로 공을 만들어 발로 차는 공차기 놀이. 아까 석전은요. 돌멩이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한 부락 혹은 지방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하는 돌팔매질, 돌싸움입니다. 석전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머리 밖에져가지고. 자, 투어. 일정한 거리에서 항아리, 격구, 말을 타고 달리거나. 자, 격구 옆에다가 우리 요거 적어 넣어볼까요? 폴로 뭐죠? 우리 폴로 브랜드 있죠? 그 브랜드 보면 누가 타고 있어요? 어떤 기수가 말을 타고 기말을 하면서 잠자리채 같은 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잠자리채 같은 걸 가지고 여기에 잠자리채 같은 거에다가 공을 이렇게 넣어서요. 서로가 패스 하면서 어떤 지역에다가 골을 넣는 거. 한마디로. 이게 바로 격구라고 하는데 이게 폴로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방응, 매사냥, 방응, 매사냥, 마상제. 달리는 말 위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보이는 한마디로 위에서 물구나무도 쓰고 점프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커스라고 보면 됩니다. 서커스 적어 놓으세요. 조포, 육가락, 윷놀이, 악삭, 주사위, 농주, 구슬 여러 개를 올렸다가 받았다는 공놀이, 풍연, 연날리기입니다. 바람풍자에. 자, 중마, 대나무를 휘어 가랑이에 놓고 달리는 놀이입니다. 어떻게? 귀족들은 말을 타죠. 근데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말을 타고 싶은데 말 한 필에 사람들 목숨보다도 몇 명의 목숨보다도 더 비싸게 우리가 팔리니까 어떻게? 대나무를 가랑이에 끼고 나 보세요, 나 말 타기 합니다 라면서 한마디로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서민들이 했겠죠. 자, 중마, 도판이. 자, 판. 우리 외우기 힘드니까 판 위에서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즐거움을 한다 하면 판이 있어.
도미노, 도파니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우리 스포츠 지도사 시험은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서술형이 없어요. 그죠? 다 뭐다? 객관식입니다. 우리가 그 달달달 외울 필요가 있냐? 없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그 흔적으로 풀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도파니 하면 그 널뛰기가 뭐였지? 뭐 흰데 필요 없구나. 도파니? 널뛰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우면 되겠습니다. 상희, 장기, 상기 같은 말입니다. 즉 오늘날의 장기. 자, 삼국시대 제국사상, 삼국시대 교육은 문무를 균형했다. 문무가 뭐죠? 문, 글월, 무술, 그래서 심신의 조화, 지덕체의 병행. 이거 누구 했어요? 그렇지, 화랑도죠, 화랑도. 그렇죠. 고구려의 경당과 신라의 화랑도, 체육은 되게 중요합니다. 효를 중요했다. 효도와 신 등의 윤리를 강조했다. 도의 체육이라고 있다. 도의 체육이 뭘까요? 밑줄 짝. 도와 윤리와 덕을, 도덕을 가르친다. 도덕을 통해서 도덕과 체육을 같이 했다. 그래서 마음도 다스리고 몸도 다스린다. 그래서 심신의 조화를 이루었다. 이게 지덕체. 이게 고구려의 경당과 신라의 화랑도. 고구려의 경당은 뭐였죠? 지방에 있는 평민들, 평민자제의 교육을 담당했다. 아니, 지방이 아닙니다. 그냥 평민자제입니다. 태학은 뭐다? 관리 양성, 귀족. 제가 느낌인데 고구려의 태학과 경당은 아마 국가에서 운영했던 국립기관이었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학이랍니다. 적어놓으세요. 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물 마시고 오세요.